퇴직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갈 곳이 없는 날. 그날이 이상하게도 가장 피곤하게 느껴지셨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끝나 있고 괜히 하루를 버린 것 같은 기분. 그 느낌의 정체를 오늘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은퇴한 뒤 딴짓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그 한 가지. 지금부터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후킹.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모 없어졌다고 스스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삶을 무너뜨립니다. 공감 인트로. 이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고 늦은 밤에 귀가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밀어왔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이제야 내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시작. 며칠이 지나자 아침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 괜히 텔레비전을 켜고 괜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괜히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즉각적인 반응.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취미를 가지라고, 여행을 다니라고,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제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 클라이맥스. 이 어르신은 어느 날 우연히 예전 회사 후배를 만납니다. 후배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전화가 울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러운 마음과 함께 묘한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잠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은가? 시점의 전환.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 관리도 취미도 여행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역할을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아버지라는 역할, 직장인이라는 역할, 가장이라는 역할. 그 역할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을 때 마음은 길을 잃습니다. 갈등의 심화. 많은 분들이 이 공백을 딴짓으로 채우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투자, 무리한 사업, 의미 없는 모임.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역할 없는 활동은 시간은 채워도 존재는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장면. 어느 날 이 어르신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 들릅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 앉아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 사람입니다. 클라이맥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일주일에 몇 번 도서관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어주고 질문에 답해줍니다. 큰 보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엔딩을 향한 메시지. 은퇴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다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작은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곳, 내가 빠지면 허전해지는 자리. 그 하나만 있어도 노년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마지막 장면. 돈은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역할은 입는 순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딴짓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리가 어디인지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하루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꿔드렸다면 은퇴 이후의 조용한 함정.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보면 전환이라는 말은 너무 가볍게 들립니다. 어제까지는 전화가 울리면 내가 움직여야 했고 일정이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는 줄고 일정은 사라지고 책임질 일이 없어집니다. 이 순간이 사람을 가장 흔들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이 천천히 자라납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 은퇴한 뒤에도 사람은 비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멈춰있는 것 같다는 느낌. 이때 많은 분들이 딴짓을 시작합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배워보고 갑자기 큰 계획을 세우고 필요 이상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바쁨은 삶을 채우기보다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갈등의 또 다른 모습. 이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해야 할 일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운동을 나가고 모임을 늘리고 일정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더 지쳤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장면을 여는 질문.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요즘 즐거워 보여요. 그 질문에 어르신은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즐겁다는 말과 바쁘다는 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제야 느낍니다. 이 질문은 어르신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시점의 확장. 은퇴 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야 했고 쉬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갈등의 해소로 가는 길. 이 어르신은 일정 하나를 과감히 비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렇게 보내도 되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 침묵 속에서 자기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정적 장면. 어느 날 오후에 어르신은 혼자 공원을 걷다가 익숙한 얼굴을 만납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는 간단한 일을 하고 있었고 큰 돈을 벌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동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군요. 이 말은 어르신의 마음을 깊이 건드립니다. 클라이맥스의 확장.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신을 기다리는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로 가는 것, 그 자체가 역할이 됩니다. 그 역할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존재를 증명해 줍니다. 엔딩을 향한 메시지. 은퇴한 50대와 60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작을수록 좋고 소박할수록 오래 갑니다. 그래야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운. 사람은 쓸모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편안해집니다. 그 쓸모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할지보다 어디에 설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다음 역할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방향표가 되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바쁨이 아니라 의미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